네, 세월호 실종자 인명 구조 작업 오늘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21명의 잠수부가 지금 3층 선실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 권민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조금 전 이제 잠수부 21명이 3층 선실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던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일단 오늘 이 작업이 가능한 정조 시간이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 25분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해경과 해군, 이 민간 이 구조사들은 7시에서 10시까지 그러니까 정조 시간을 전후로 해서 선체 진입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38분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 50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잠수부 2명이 뱃머리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뱃머리 2층 화물칸 출입문을 개방해서 선내 안쪽으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다만 선체 안에 각종 장애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 잠수부 민간 구조선과 이 잠수부를 연결하는 생명선이 끊어져서 14분 만에 철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입체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체 그래픽을 보면요. 일단 지금 뒤집혀 있기 때문에 5층이 바닥이 되겠죠.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뒤집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조타실에 진입을 해서 지금 이제 공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물칸은 오후 3시 38분? 예. 그때 이제 화물칸 개방이 처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수부 2명이 들어갔다가 14분 만에 철수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이 잠수부들이 화물칸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물칸 출입문을 개방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실종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생명선, 그 라이프 가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끊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단이 되면서 14분 만에 철수를 했고 결국에 오늘 오후에는 선체에 재진입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 생명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에어그래프 선실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3층과 4층에 지금 실종자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층과 4층에 약 325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 지금 70여 명이 구조가 됐고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지금 실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3층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픽을 보시면요. 3층과 4층, 5층이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에는 차량과 화물이 실려 있어서 사실상 1층과 2층에 진입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과 4층, 객실이 몰려있는 3층과 4층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인데요. 3층에는 일반 승객들이 타 있었고요. 수십 명이 타 있었고 4층, 결정적으로 이 4층 객실에 안산 단원고 학생 수백여 명이 타 있었습니다. 일단 2층 화물칸 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3층으로 진입한 교두보는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층이 수심이 더 깊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지금 수심이 약 37m 정도 되는데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2층 화물칸이 가장 가깝겠죠, 그렇죠? 수심이 해상 가장 얕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3층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층. 근데 4층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머물렀던 객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자유 시간이어서 자주 3층, 4층, 5층을 오르내렸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고 발생 시각은 자유시간이어서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아침 9시는 다소 이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 예정된 자기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층에 편의시설들,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데 3층에 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민석 기자. 그리고요. 지금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 3층, 4층인데 여기에 에어포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선체가 180도 뒤집어지면서 급격하게 침몰했기 때문에 선체에 남아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3층과 4층, 그러니까 객실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에어포켓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2층 화물칸을 열어서 또 5층 조타실에
생명선을 연결해서 예. 호스를 연결해서 공기 주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배 안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은 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는데 공기가 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 공기 주입이 성공된 부분이 예. 5층 조타실로 추정되는 선체입니다. 예. 3층과 4층 객실에 이 5층 조타실과 통하는 공기 통로가 있다면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이 상당히 유의미할 수 있지만 예. 현재로서는 그걸 또 이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사고 현장에 지금 21명의 잠수부가 투입이 됐다는 것은요. 지금 단순히 진입로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지금 확보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대책본부는 잠수부들을 2인 1조로 릴레이로 투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조류가 강하고 추가적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컸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진도 체육관을 방문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구조 활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21명을 대거 투입했다는 것은 일단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잠수부가 선체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 수색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이제 뭐 21명 오늘 밤 10시까지 이 구조 작업이 계속된다고 하니까 10시 이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시 예. 반이 정조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일단 이제 수면도 안정되고 조류의 속도도 가장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0시 반 정도를 전후해서 이제 본격적인 진입이 되겠지만 예. 사실 또 밤이 되면 시정 확보가 너무 어렵고 낮에도 이 빛이 투과가 안 돼서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데 밤이 되면 시야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또 날씨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오늘 밤이 참 절호의 기회가 또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좀 부디 좀 구조 작업 적극적으로 해서 생존자 소식 좀 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스튜디오의 화면에 저렇게 지금 공기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기 주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공기 주머니는 일단 이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양력을, 이 부력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세월호를 그대로 두면은 해저로 완전히 침몰하거나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군 관계자가 이 세월호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톤급 리프트백 1개와 35톤급 리프트백 1개를 일단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서 35톤급 리프트백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해군의 계획은 앞으로 35톤급 리프트백 20개를 세월호에 추가로 달아서 배의 침몰을 막아서 예. 구조 활동을 돕겠다는 오늘 것입니다. 오전에 이제 공기 주입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선체가 좀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서는 만조가 돼서 배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아니면 배 자체가 가라앉은 것이다.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입장에서는 이건 침몰이다. 분명히 침몰이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사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대책본부는 침몰한 게 아니라 물이 많이 차올라서 수면 아래로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침몰인지 에어포켓이 줄어들어서 수면 아래로 아예 내려간 것인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력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승현 기자가 전해줬을 때는요. 지금 수면 아래 한 1m 정도의 선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침몰한 게 아니라 선수가 수면 1m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좀 더 다시 높인다는 게 지금 구조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구조 작업이 오늘 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요. 선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조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업이 간단치 않을 거라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예. 잠수부가 선체에 진입을 해서 생존자를 발견한다고 해도 예. 그대로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수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단 예. 생존자를 확인하더라도 바로 데리고 나올 수는 없고 예. 지상에서 관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내려가서 또 생존자를 위한 공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예. 일단은 생존자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21명의 잠수부가 계속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저희 취재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